네, 생명존중 오늘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 강의 생명존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보조생식과 윤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보조생식이 그럼 뭐냐? 보조생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지만은요. 보조생식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은 의미로는 신체 밖에서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다루어서 불임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과 또 그와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보조생식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임신이 어려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이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신체 밖에서 난자와 정자 등의 생식세포를 갖다가 우리가 그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불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불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불임 그러면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임신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미의 난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러한 난임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모든 기술을 갖다가 보조생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임신의 과정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건강한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수정이 된 다음에는, 주로 이제 나팔관에서 수정이 되는데요. 요 수정이 된 다음에는 그게 쭉 이동을 해서 자궁까지 이동을 해서 착상을 하는 요 과정이 우리가 정상적인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자연생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생식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렇게 생식세포를, 난자와 정자의 생식세포를 다루어서 이제 난임을 치료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들은 조금 살펴보면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들을 다루는 과정, 다시 자궁에 수정한 다음에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 그리고 난자 및 정자의 기증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기술들,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체외 수정에 의한 배아 생성, 그리고 이식 과정, 즉 시험관 아기를 다루는 경우를 보조생식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자의 채취라든가 난자의 채취, 수정난, 그 다음에 이식,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난자의 채취라든가 또는 난자의 어떤 정자를 갖다 주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 보조생식술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보조생식의 현황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시험관하기 시술의 성공률은 대략 50% 정도 내외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술적인 것이 조금 더 축적이 된 데는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데는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한 이제 요거는 시험관하기 보조생식술이라는 것은 난자도 채취를 해야 되고 또 남성으로부터 정자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 난자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얻고자 하는 여성의 나이, 이런 것들이 난자의 건강한 그런 정도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정자의 상태, 남성의 정자의 상태라든가 이식 배아의 수라든가 또는 시술 의료기관의 수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또 시험관하기 시술을 위해서 난자 채취라든가 배아 이식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한 그런 이제 제어,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난자나 정자의 기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매매, 대리모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원래 의뢰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러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습니다. 예. 요 영상을 한번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실 텐데요. 관련 영상을. 최근에 보조생식술을 그래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의해서 생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의학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다 출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술, 굉장히 좀 광범위하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보정생식술의 그럼 종류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그 종류를 갖다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인공수정시술이에요. 인공수정시술은 그야말로 남성의 정자를 갖다가 여성의 난자에 바로 가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의 정액 속에서 건강한 정자만을 갖다가 채취를 해서 그래서 배란이 유도가 돼서 이제 배란이 된 난자가 이제 배출이 된 그런 상태에서 여성의 자궁에 정자를 갖다 주입을 해서 수정 자체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체외 수정이에요. 시험관하기 소위 이야기하는 요거는 배란 유도를 해서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갖다 채취를 해요. 그리고 또 한편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갖다 채취를 합니다. 요 채취한 난자와 또 남성으로부터의 정자를 갖다가 어디에서 이제 수정을 시키냐면 이렇게 시험관에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서 조금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배양된 수정란을 다시 난자에 이식하는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관 베이비 또는 이렇게 체외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과정으로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먼저 난자를 갖다가 채취하기 위해서 과배란 유도 및 배란 검사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여성의 난포를 갖다 자극하는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주사로 주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난자를 갖다 조금 더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배란 주사를 놓고 이러게 되면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난소로부터 난자를 하나씩 그쵸? 한 달에 하나씩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과배란 주사를 갖다 맞기 때문에 배란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생리 제2, 3일부터 투여하기 시작해서 성숙 정도에 따라서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이러한 이제 처치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란이 제대로 됐는지를 초음파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자를 갖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채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 남성으로부터도 이제 난자를 채취를 했으니까 수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으로부터도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관 내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시험관 내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란은 한 1일에서 2일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요것이 세포 분열을 하게 돼서 2세포기 그리고 한 3일 정도 되면 이제 8세포기까지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포백이라고 하는 5일 정도 되면 포백이라고 하는 즉 자궁에 잘 착상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상태까지 이르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자궁에다가 착상을 이제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란들은 이렇게 이제 시험관에서 배양을 갖다 이제 지속적으로 대략 한 5일 정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양이 된 이런 것들을 갖다 인큐베이터에서 잘 배양이 돼서 잘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여성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이제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란을 갖다 이제 배아를 저렇게 여성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배아 이식은 난자 채취 후에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에서 한 5일 정도. 왜 그러냐면 채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갖다 이제 시켜야 되잖아요. 수정한 다음에는 또 배양을 갖다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대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언제 이식해야 될지는 3일째가 좋을지 4일째가 좋을지 5일째가 좋을지는 배아의 상태 이런 것들 배양되는 상태 이런 조건을 갖다가 이제 봐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고요. 배아 이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란 관에 넣어서 여성의 질을 통해서 자궁까지 넣어서 이제 자궁 벽에 붙도록 거기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3일째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잘 착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상이 잘 되는 정도면 한 5일 정도 가까이 이제 배양이 된 상태가 좋은데, 그래서 5일 정도 될 때는 요 수정란을 한 2개 정도를 갖다 붙이게 되고요. 이제 조금 더 빠른 시기에는 착상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배란 유도로 난자를 갖다 많이 배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을 경우는 3개, 예, 그리고 또 뭐 통상적인 경우는 2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누굽니까? 이제 탤런트 중에 대한민국 만세 같은 경우 이제 셋쌍둥이잖아요. 탤런트라기보다 이제 그 방송에 출연했던 아이들 중에 그 경우가 이제 시험관하기로 수정란을 갖다 3개 정도 넣어서 다 착상이 돼 있는 경우죠.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갖다 동시에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 시험관 시술을 해서 2개의 수정란이 이제 착상에 성공을 하고 임신까지 이제 이르렀었던 그런 경우인 거죠. 이를테면 이제 사례를 갖다 이제 본다면은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신 반응 검사를 갖다 이제 하게 되죠. 대략 난자 채취하고 10일에서 15일, 즉 수정을 하고 착상을 시킨 다음에 착상이 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호르몬이 이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소변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임신 테스트를 갖다 할 수 있었듯이, 예,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때는 베타 HCG를 갖다가 검사를 해서 임신 여부를 갖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임신 단계에 이제 들어서면은 거기에 맞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임신을 갖다 이제 하게 된 거니까 그 상황에 맞도록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적절한 호르몬 투입이라든가 또 태아가 즉 수정란이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호르몬 투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지를 하게 되죠. 예.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임신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 바로 이러한 난임과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는 28일에서 30일이며 생리 시작 약 2주 후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되어 난관으로 들어갑니다. 배란기에 부부관계를 하면 남성의 정자는 자궁을 거쳐 난관에서 난자와 만나 수정됩니다. 이 수정란이 자궁으로 들어가 착상하면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난임의 정의와 현황. 정확히 난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며 임신을 원하는데도 1년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한다면 1년 이내에 80에서 90%가 임신에 성공합니다. 요즘은 주위에 난임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임신을 30대 후반이나 40대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는 사회 현상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는 35세 이후에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도 줄어들고 난자의 질도 약해져 유산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 기술의 발전을 너무 믿지 말고 35세 이전에 아기를 낳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난임의 원인. 난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난임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여성 측 원인이 50% 정도이고
남성 측 원인이 35%,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 10% 등입니다. 여성의 난임 원인 중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난관 이상과 배란 장애입니다. 그 외 자궁의 이상이나 면역학적 원인 등도 임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 측 원인은 정자의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저하된 경우, 정자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외 정계 정맥류, 성기능 장애, 성기기형, 정관 폐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임 검사. 난임의 진단 및 검사. 병원은 언제 방문해야 하나요?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부인 검사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시행하게 되며 월경 시작 2일에서 3일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난임 검사는 주치의 선생님과의 문진, 일반 건강검진, 호르몬 검사, 질식 자궁 초음파, 자궁난관 조형 촬영, 정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질식 자궁 초음파는 난소와 자궁의 상태를 파악하며 배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궁난관 조형 촬영은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2일 후부터 배란되기 3, 4일 전에 시행하며 자궁의 상태와 난관이 뚫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액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액검사는 난임검사를 시작 시에 여성과 함께 시행합니다. 정액검사는 2, 3일간 금욕기간 후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남성에게도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특수검사. 특수 난임검사.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일단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앞으로도 한 4, 5분 또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줌이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제가 끊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참고로 영상을 갖다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정란을 갖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이 된 다음에 자궁에다 이식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수정란 중에서 나는 지금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지금 말고 조금 더 낳고 싶다라든가 더 이제 지난 후에 낳고 싶다라든가 터울을 갖다 두고 싶다라든가 라고 하면은 이 수정이 된 배아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이제 난자를 여러 개 채취한다 그랬잖아요. 다 수정을 시켜놓고도 그 중에 이번에는 2개만 착상을 시켜서 낳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동생들은 한 3년 뒤에 터울을 두고 낳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냉동시킵니다. 수정되어 있는 배아를 냉동을 시켜요.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관했다가 3년 뒤에 다시 얘들을 갖다가 녹여서 착상을 시키게 돼요. 이런 기술까지 지금 이제 발전해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보조 생식술, 이거는 그럼 부작용이 없느냐? 부작용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난자를 갖다 채취를 하고 또 실험실에서 이제 정자를 갖다가 이제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란을 갖다 배양을 해서 배아를 갖다 이제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이제 과정에서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적절한 호르몬 주입이라든가 또는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약물의 부작용. 두 번째,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수정란을 갖다가 분명히 자궁의 정상적인 과정을 갖다가 통해서 주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궁의 임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상이 잘 안 되고
또 착산이 됐다가도 그 이후에 또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임신으로 여러 아이 낳으면 좋겠지만 이제 다태아, 그렇죠? 세 쌍둥이, 많게는 네 쌍둥이까지 지금 뭐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쭉 발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산 예정일에 출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조기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생명윤리의 문제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식세포, 배아를 갖다가 물질화해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어떤 그 상업수단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체내에 있던 난자도 막 팔고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 남성의 정자 또 여성의 난자 같은 경우도 등급을 매겨서 이게 아마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인가.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떤 이런 것들이 성희롱 그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강의에서 이제 어떤 강의에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너 같은 경우는 난자가 비싸게 팔리겠네. 라고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매매가 되고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리모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제 정상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갖다 정상적으로 잘 채취를 해서 그래도 건강한 난자와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 그래서 수정까지 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배양을 해서 2, 3일 정도 딱 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여성의 자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착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갖다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여성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그 임신을 갖다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대리모예요. 그래서 대리모 같은 경우는 이게 글쎄 생물학적 엄마가 누굴까요? 생물학적 엄마는 난자를 제공한 쪽이겠지만 그 임신 기간 동안 키운 엄마는 또 달라지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리모가 태국이라든가 인도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조금 쇼킹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된 아기 15명의 생부가 동일 일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유전자 검사 결과 시게타 미츠도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일본인 사업가가 대리모 출산된 아기 15명의 생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대리모 출산된 아기들이 한꺼번에 발견돼 판문이 일자 자신이 생부임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신의 유전자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왜 이렇게 많은 아기들을 대리모 출산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방콕 시내 아파트에서 대리모 출산된 아기 9명이 한꺼번에 발견됐으며 이 남성은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 밖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뭐 남학생들 경우야 축구도 좋아하고 이제 운동 좋아하죠. 혹시 우리 형이라고 하는 호날두 선수 알죠? 호날두의 경우도 대리모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이가 넷이에요. 예,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실게요. 축구 선수 호날두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여러 번 얻었습니다. 호날두는 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은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아이가 아직 넷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첫째 쌍둥이 같은 경우를 지난 6월에 대리모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죠. 그냥 세간에서 짐작을 하기는 우리보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은 부부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네. 여성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한 15년, 20년 해야 한 뭐 3분의 1 절반 정도를 받는데 거기 결혼했다가 바로 헤어지더라도 거의 절반을 여성에게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내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대리모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여자친구의 아이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애가 넷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혼이고요. 여자친구의 아이는 또 자연분만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그렇다고 해서 대리모를 낳았다고 해서 나쁜 아빠냐? 아빠로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는 이제 돈 때문이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사실은 뭐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사실은 이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이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혈들도 결혼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쉽지는 않지만 아이의 아빠는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는데 어쨌든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행동을 계속 이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